채권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해줘. 이게 채권이야. 그치? 해주세요. 계약에 관련된 지문을 하나를 더 읽을 텐데 이미 읽었을 수도 있고 거기서 이제 나오는 내용이랑 좀 섞어서 할게요. 어차피 다 시험 범위니까. 청구권이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채권은 이제 청구하는 거지. 해주세요. 그리고 뭘 해달라고 했을 때 그 해달라고 하는 그 행위를 급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주면 그 아이는 반대급부로 물건을 주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반대급부거든. 저 아이가 나에게 물건을 주면 반대급부로 돈을 주는 거고. 자, 특정 행위를 해 주어야 할 의무를 채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채권이랑 채무는 연결이 돼 있겠구나. 그쵸? 그러니까 법률 지문에서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채권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채무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빨리 해야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잘하면 지문을 잘 읽을 것이고 채권 채무를 파악을 못하면은 뭐 그냥 망하는 거예요. 채무자가 채권을 가진 사람에게 급부를 이행하면, 그치? 그걸 하면은 채권에 대응하는 채무는 소멸합니다. 자, 급부를 이행하여서 채권에 대응하는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 이거를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알아요? 아직은 모를 수 있지만 결국엔 알아야 돼요. 변제라고 합니다. 이 지문에는 안 나오지만.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너한테 빚을 갚아야 될 의무가 있어. 그럼 나는 채무자가 되는 거고 너는 이제 채권자인 거야. 그래서 네가 나한테 와서 빚 갚으세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러니까 채권자니까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 그래 빚을 갚았어요. 채무를 다 했습니다. 그럼 내가 빚을 갚는 순간 이제 채권자가 빚을 받을 그러니까 그 돈을 받을 채권은 사라지지. 한번 받았잖아. 그럼 끝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상대의 채권을 소멸시키는 행위, 이걸 뭐라 그런다고? 변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계약은 왜 맺는 거냐? 서로 변제를 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렇죠? 자, 급부라는 것은 재화나 서비스 제공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물건 주세요, 혹은 어떤 서비스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돈을 내고 뭐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고 뭐 교육 서비스 뭐 이런 거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가 많지만 그 외의 내용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외의 내용이 뭘까요? 그거는 잘 모르겠죠, 아직까지는. 근데 이거 녹음되고 있니? 네. 자, 민법상의 권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계약 없이 법률로 정해진 어떤 조건의 충족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계약을 하지 않고도 권리가 발생하는 그런 경우를 예외라고 하지만 대개는 계약의 효력으로 발생합니다. 자, 몰라도 돼요. 그냥 계약을 하면은 대략적으로 법률 효과가 이제 발생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보험회사예요. 보험 가입자입니다. 보험 가입자가 고의나 과실로 고지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에는 그 과실이 없어요. 그러면은 보험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이 계약은 무효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그쵸? 자, 이 경우에 계약 해제권이 생기는데 계약 해제권이라는 거는 계약 없이 생겨난 거지, 그치? 우리 계약 해제권을 매집시다라고 계약을 한 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런 거는 예외적인 경우인 겁니다. 그쵸? 그래서 계약 해제권이 생기고요. 계약 해제권이 생겨서 이제 야 우리 계약 해제하자라고 했을 때 상대방한테 승낙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기억나요? 그치?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를 하죠. 근데 만약에 보험회사가 그 고지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돈을 이미 지급을 했었어. 근데 얘가 고지 의무를 위반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돈 내놔라고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반환 청구권 역시 계약 없이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계약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권리 발생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입니다.
그리고 계약이 성립하면 합의의 내용대로 권리가 발생하고요. 권리에 따라서 의무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권리와 의무를 합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을 권리 능력이라고 합니다. 기억나요?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원칙인데, 여러분, 합의가 뭐예요? 합의를 한다는 게 뭐예요? 합의했습니다. 뭐야? 합의는 몇 명이 필요해요? 둘 이상이 필요하지, 그치? 그러니까 내가, 야, 이거 하자라고 했을 때, 뭐, 친구랑 영화 보러 가자라고 친구한테 제안을 했어요. 요청을 합니다. 근데 친구가 싫어라고 하면 이건 합의가 안 된 거고, 친구가 그래, 좋아라고 하면 친구가 승낙을 한 거잖아.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요청과 승낙으로 이루어지는데, 계약도 마찬가지로 요청과 승낙으로 이루어지죠. 근데 일상적인 약속과 법적인 계약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점이 있어요? 있지. 무슨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법적인 계약은 안 지키면 어떻게 돼? 혼나요. 그쵸? 벌을 받습니다. 강제성. 맞아요. 그러니까 계약이 성립하면 합의 내용대로 권리 발생이 되고요. 내가 권리가 있기 때문에 쟤한테 이제 이거 해줘 라고 할 거 아니야. 그럼 그 아이는 반드시 그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왜냐면 법적인 계약은 강제성이 있으니까. 이제 이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당장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는 그 제공을 급부로 하는, 그러니까 재화를 주세요, 서비스 해주세요라는 그런 계약을 성립시켜서 확보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미래에 필요할 수도 있는 재화나 서비스라면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 이거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그냥 계약은 뭐냐면은 내가 이제 뭐 너의 이 물건이 갖고 싶어. 그래서 이제 매매 계약을 맺는 거지. 자, 이 물건을 저한테 파세요라고 했을 때 좋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돈을 드릴게요 하면은 지금 당장 이걸 하는 거잖아. 근데 내가 이게 당장은 필요가 없는데 나중에 이게 필요할 것 같아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미래에 필요할 수도 있는 그것에 대해서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거든. 이 미묘한 차이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그 계약을 맺기 위해서 계약을 하나 더 맺으면 됩니다. 그게 뭔지 알아요? 예약이에요. 그게. 자, 더 들어가 볼게요. 이를 위해서 예약이 활용되는데요. 일상에서 예약이라고 할 때랑 법적인 관점에서의 예약은 구별이 됩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읽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무 생각도 안 들어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을까 궁금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앞으로 읽을 때는 뭐에 집중을 해야 돼? 법적인 관점에서 예약은 우리가 평소에 예약이라고 하는 것과 정확히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잡아가면서 읽어야겠지. 너무 당연한 거잖아. 자, 기차 탑승을 위해서 미리 돈을 지불하고 승차권을 구입하는 것을 승차권 예약했어요 라고 하지만 그거는 예약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이다. 그쵸? 자, 이해를 해보자. 법적으로 예약은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대로 권리가 발생하는 계약의 일종인데요. 예약도 권리가 발생을 해요.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급부 내용으로 하는 다른 계약인 본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 발생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해됐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그냥 뒤에 다 망하는 거예요. 자, 봐봐요. 이해가 안 되면 어떡 해요? 뒤를 읽지 말고 정리를 해야겠지. 해볼게요. 그러니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면은 할 수 있어요. 제가 볼게요. 자, 계약. 계약은 의사표시의 합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둘 이상의 당사자가 필요합니다. 자, 여기에 대입을 해보자. 자, 이 아이에게도 권리가 생길 것이고 어떤 의무가 있을 겁니다. 그쵸? 자, 해보자. 얘가 누구냐면은 기차 타고 싶은 사람이야. 그럼 얘는 뭐 굳이 따지면은 코레일, 그치? 기차 철도 회사가 되는 거야. 기차 태워주는 거. 자,
나의 권리는 뭐죠? 나 기차 타고 싶은 사람이에요. 나는 무엇을 요구할 것 같아요? 기차 태워주세요. 그치? 그러니까 내 권리는 뭐야? 기차를 타는 겁니다. 그쵸? 기차 탑승. 정확히 말하면은 기차 탑승을 요청하겠죠. 그쵸? 그러면은 철도회사는 어떤 의무가 있어요? 기차 탑승을 시켜줄 의무가 있죠. 기차 타세요. 네. 그러니까 그 요청에 대한 승낙을 해주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갔을 때 저 기차 탑승하고 싶어요 하면 어때요? 이렇게 받아주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쪽의 권리는 상대편에게는 의무가 되겠지. 그치? 이해돼요? 근데 사실 나에게도 의무가 있지. 자, 기차 타고 싶으면 뭐 해야 돼? 돈 내야지. 거기서 돈을 뭐라고 하냐면은 대금이라고 합니다. 대금을 지불한다.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매매에 대한 대가로서 돈을 지불하는 건데 나는 돈을 낼 의무가 있습니다. 자, 우리 코레일 무슨 의무가 있어요? 무슨 권리가 있어요?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기차표를 사고 파는 이 맥락에서는 뭐가 있냐면은 자, 나는 기차를 타고 싶습니다. 태워줘야 되고요. 돈을 받아야겠죠. 돈을 내면 됩니다. 그래서 양쪽이 서로의 의무를 이행을 해서 상대의 권리를 없애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한테 기차를 태워주면 나의 의무를 다한 거잖아. 그치? 그럼 얘는 이제 더 이상 나에게 기차 태워달라고 요구를 하지 않겠죠. 내가 돈을 냈어요. 그러면은 또 돈 내라 그러겠어요? 아니잖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이게 변제예요. 이게 계약입니다. 그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계약이야. 선생님, 그럼 예약은 뭔데요? 예약은 뭐냐면은 잘 봐요. 예약이 뭐냐면 예약에도 뭐가 있을 거냐면은 권리와 의무가 있겠죠. 물론 여기도 나의 의무가 있을 것이고 저 아이에게도 권리가 있을 겁니다. 자, 예약하는 사람은 어떤 권리가 있냐면요. 이 지문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 본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발생시키잖아. 그러니까 나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냐면은 이거에 대한 권리가 있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예약을 했어요. 예약 이미 했어. 그럼 예약을 한 순간 뭐가 생기냐면은 여기로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두 번의 계약이 있는 거지. 그치? 첫 번째, 내가 여기서 뭘 요구하겠어요? 본 계약을 나랑 맺어주세요 라고 요구를 하겠죠. 그럼 상대에게는 어떤 의무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해줄게요 라는 의무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어떤 의무가 발생하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일단 생략할게요. 지우자. 헷갈리니까. 자, 다시 볼게요. 예약은 예약상 권리자가 가지는 권리의 법적 성질에 따라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뉠 겁니다. 첫 번째는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입니다. 자, 채권이 뭐예요? 채권이 뭐예요? 우리 맨 첫 번째 배웠죠. 채권이 뭐야? 어떤 사람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렇죠? 그 특정 행위는 급부라고 하죠. 이거 해주세요가 채권이에요. 그렇죠? 그 권리인데 그걸 발생시키는 예약이라는 게 있대. 뭐냐면은 자, 이 채권의 급부 내용은 뭐냐면은 예약상 권리자의 본 계약 성립 요구에 대해서 상대방이 승낙하는 것입니다. 이거 그냥 막 넘어가지 말고 이해를 해봐. 예약상 권리자가 뭐를 할 거냐면은 여기서 이 아이의 채권이 뭐야? 본 계약 해주세요. 본 계약 맺읍시다. 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하는 거야? 네, 그렇게 합시다. 라고 승낙을 해주는 거라고. 이게 이 예약이야. 이거를 구분을 해야 돼요. 자, 예시 가볼게요. 회사의 급식업체 공모에 따라서 공모라는 거는 공개 모집이에요. 그렇죠? 급식업체 모집합니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 업체가 신청을 했고요. 그 중에서 한 업체가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당신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면은 예약이 성립합니다. 그렇죠? 뭐가 생겼어요? 예약이 성립했잖아.
자, 그러면은 우리 급식업체는 뭐가 생겼을까요? 예약이 성립하면 급식업체에게는 뭐가 생긴다고? 뭐가 생겨? 본 계약 성립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급식업체는 뭐를 할 거예요? 자, 예약이 성립했습니다. 이제 급식업체가 본 계약 맺읍시다라고 회사에 가서 얘기를 하겠지. 왜냐하면 나에게는 예약으로 인해서 뭐가 생겼으니까 본 계약 맺읍시다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거야. 그래서 선정된 업체가 본 급식을 제공하고요. 급식업체니까 급식을 제공하고 대금을 받기로 하는 본계약 체결을 요청하면 회사는 이에 응할 의무를 집니다. 자, 다시 볼게요. 봐봐. 그냥 이걸로 할게요. 자, 얘가 이제 누구냐면은 급식업체예요. 자, 저 아이는 뭐냐면 급식을 공모한 회사겠죠, 그쵸? 그냥 뭐 공모 회사. 자, 급식업체는 선정이 되었습니다. 예약상 권리가 발생했습니다. 자, 예약이 된 거죠. 그러면 얘는 어떤 것을 요구할 권리가 생겼어요? 이 계약을 맺읍시다라고 요구할 권리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예약은 첫 번째 계약 같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두 번째 계약 맺읍시다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거지. 그럼 그냥 계약 맺으면 되지. 이 짓을 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계약을 할 게 아니잖아. 그치? 지금 당장 바로 얘가 급식을 줄 게 아니라 뭐 나중에 주기로 했겠지. 그래서 일단은 예약을 했어. 그래서 이 권리를 갖고 있어. 그러다가 이제 그 시점이 되면은 이 회사에 가서 어때요? 자, 지금부터 본계약 시작합시다. 그러면은 얘는 어떤 의무가 있어요? 승낙을 해줘야 돼, 그치? 그래요, 본계약 합시다. 라고 하면은 이제 본계약으로 들어왔어. 자, 본계약에서는 이제 어떤 의무가 있어요? 이 아이에게는 의무가 있죠. 급식업체에게는 무슨 의무가 있어요? 급식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거지. 맞아요. 급식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회사는 당연히 어떤 권리가 있어요?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는 거지. 이게 뭐야? 밥 해줄게. 밥 내놔. 이거잖아. 자, 그러면은 얘는 또 무슨 권리를 요청하겠어요? 본계약에서는. 밥 줬잖아. 이제 뭐야? 돈 줘. 대금 지급해줘. 그러면 이 회사는 당연히 뭘 해요? 돈을 줘야지. 의무가 있습니다. 변제. 그러면은 깔끔하게 다 해결이 되는 거죠. 계약을 2번 했어. 그러니까 얘는 뭐야? 본계약이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집중하셔야 돼요.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입니다. 이 경우에 예약상의 권리자가 본 계약을 성립시키겠습니다라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 본 계약이 성립을 합니다. 일단 그 국어를 많이 하다 보면은 이 보조사 만 요런 거를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요런 거 중요합니다. 예만 뭐 요런 거 있잖아. 혹은 예도 요런 거 되게 잘 보셔야 돼요. 가족 행사를 위해서 식당을 예약한 사람이 예약을 했구나. 식당에 도착을 해서 저 예약을 완결하고 싶습니다라고 권리를 행사하면은 곧바로 본 계약이 성립하고요. 식사 제공이라는 급부에 대한, 그러니까 그 고객이 원하는 건 당연히 뭐겠어요? 결국에는 밥 주세요겠지. 식당 도착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계약상의 채권이 발생을 합니다. 본 계약이 성립하는 순간 권리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이것만 이제 하면은 다 됩니다. 자, 볼게요. 하나 더 쓸게요. 많으니까. 글자를 좀 예쁘게 쓰고 싶은데. 자. 자. 이것도 지금 예약을 했지. 이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인데 얘가 예약을 했잖아. 얘는 지금 뭐가 생겼다고? 예약 완결권이 생겼어. 맞아? 완결권이 생겼거든. 왜 그래? 괜찮아? 잘 봐봐. 자, 본계약 내용이 뭐였어요? 자,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뭐예요?
저는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겠습니다. 바로 본계약 들어갑니다. 그쵸? 본계약 들어갔어요. 본계약에서 얘는 무슨 권리를 요청하겠어요? 무슨 권리가 있어요? 뭐 해달라고 그랬어요? 식당 도착했으면. 밥 주세요. 그쵸? 식사 제공해 주세요. 그럼 식당은 어떤 의무가 있어요? 식사를 제공해야죠. 그쵸? 그러면 식당이 이제 뭐 요구하겠어요? 돈 내세요. 그럼 뭐야? 돈 내야죠. 이제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뭐가 다른데? 똑같죠? 달라요. 뭐가 달라요? 이 차이점을 알아야지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니까? 두 개는 다릅니다. 우리 식당 주인. 뭐가 달라요? 의사표시만으로. 뭐야? 한 게 없어. 뭐가 없어? 의무가 없어. 차이를 발견하셨어요? 자, 여기서 다시 봐봐. 고객님이 식당에 도착하면서 저 예약 완결권 행사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얘한테 승낙해 주세요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뭐야? 그냥 바로 식당 들어가는 거야. 식당 들어가서 뭐야? 밥 내놓으세요. 그러면은 밥 해줘야 돼. 그리고 돈 줘야지. 돈 받고 끝. 둘의 차이는 여기서는 얘가 할 일이 없다. 자, 다시 돌아가서 자, 급식 제공 뭐예요? 급식 업체 선정이 되었습니다. 자, 예약상 권리가 생겼죠. 이 권리의 내용이 뭐예요? 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어요. 그치? 그래서 이제 얘가 가서 뭐라고 하는 거야? 자, 저는 본 계약을 성립시키고 싶습니다. 하니까 어떻게 돼? 이 회사가 어떻게 했어? 그렇게 하세요. 승낙을 해줬습니다. 그치? 여기서는 얘 승낙이 필요하다고. 얘가 승낙을 해주니까 어때? 본 계약으로 들어간 거지. 그래서 뭐야? 뭐 급식 제공해주고 급식 먹고 대금 지급하고 대금 받고. 그래서 우리 출제자 교수님들이 이제 뭘 한 거예요? 너네 이거랑 이거 구분할 수 있어요? 하고 물어봤지. 요것도 한번 물어볼까? 이거 물어봤어. 뭐지? 예약상 뭐야? 요거 물어봤자 123번. 그치? 자, 갈게요. 다 했어. 나머지 어렵지 않아. 예약에서 예약상의 급부나 본 계약상의 급부가 이행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달라요. 예약상의 급부가 있고요. 예약상의 급부는 보통 본 계약을 성립시켜주는 거지. 그치? 본 계약상의 급부는 이제 진짜 그 실제 내용이야. 근데 이게 안 되면은 당연히 문제가 발생하죠. 왜 문제가 발생해요? 예약도 일종의 계약입니다. 계약을 위반하면은 뭐예요? 처벌을 받죠. 왜? 강제성이 있으니까. 예약의 유형에 따라서 발생 문제의 양상이 다르다고 합니다. 자, 볼게요. 일반적으로 급부가 이행되지 않아서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러니까 뭘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줬어. 못 받았어. 손해가 발생했어. 채무자가 뭐야? 책임져야지. 어떻게 책임질까? 자, 나의 고의나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뭔 말이야? 그러니까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를 증명을 못했으면 뭐야? 내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책임을 집니다. 근데 또 여기서 선생님, 고의나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했으니까 고의가 그러니까 내 잘못일 수도 있고 잘못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얘는 무슨 책임이 있냐면 채무를 이행을 했어야 돼. 그러니까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쨌든 얘 지금 잘못한 거지. 그러면은 지 잘못이 고의가 아니라는 걸 증명을 하는 게 맞지. 그러니까 증명을 못했으면은 뭐야? 그것도 잘못인 거야. 그러니까 어때? 어쨌든 책임져야 돼. 그렇죠? 이로 인해 채무의 내용이 바뀝니다. 자,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면은 그러니까 뭐 급식을 주기로 했는데 못 줬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내용이 바뀌어요. 원래 급부의 내용이 무엇이든지 뭘로 바뀌어요? 채권자의 손해를 돈으로 물어야 됩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손해배상 채무라고 합니다. 항상 손해배상은 돈으로 해야 돼요. 뭐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상대방이 이제 여러분에게 뭐 손해배상해 그러면 다 돈으로 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자, 만약 타인이 고의나 과실로 예약상 권리자가 가진 권리 실현을 방해했다면 예약상 권리자는 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가 누구야, 그가? 요 타인이지. 근데 이 타인이 뭐냐면은 좀 뜬금없는 애잖아. 그러니까 나랑 이제 상대방이랑 계약을 했거든. 근데 지금 제3자가 끼어들어갖고 우리 계약을 망친 거야. 그렇잖아. 그럴 때도 얘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자, 법률에 의하면 누구든 고의나 과실에 의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고 그 행위가 법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것이 인정이 되면은 불법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벌을 받아야죠. 자,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돈으로 배상할 채무, 말 그대로 손해배상 채무가 생겨요. 다만 예약상 권리자에게 예약 상대방이나 방해자 중, 그러니까 누군지 알겠죠? 얘가 누구예요, 얘가? 예약 상대방이 누구예요? 얘 뭐야? 예약상 채권자가 있고 상대방이면은 뭘 갖고 있어요? 내 채권에 대한 채무를 갖고 있지. 자, 채무자이든 아니면은 끼어든 제3의 방해자이든 간에 누구라도 손해배상을 했어. 둘 중에 한 명만 손해배상을 하면 다른 한쪽의 배상 의무도 사라집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나랑 얘랑 계약을 맺었는데 얘 말고 그 잘못한 애가 나한테 손해배상을 했어. 그러면 끝나는 거야. 왜? 어차피 둘 다 급부 내용은 동일하지. 그 급부의 내용이 뭘까요? 손해배상의 내용이 뭔데요? 돈으로. 얘가 돈으로 냈잖아. 그럼 얘한테 또 요구할 수는 없는 거야. 그치? 그리고 여러분 법률 지문 읽을 때요. 다만 나오면은 이거 뭐예요? 예외예요. 문제로 나오겠죠, 그렇죠? 자,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보겠습니다. 계약상의 채권은 계약이 성립하면 뭐 추가로 뭐 의사표시 합치 이런 거 없어도 계약이 성립하면 발생을 하겠죠, 그렇죠?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 외에 다른 형태의 권리도 존재할까요? 존재합니까? 네, 지문에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뭐가 있죠? 재화나 서비스 제공 말고 또 다른 것에 대한 권리도 있어? 있어요? 예약이지, 그치? 자, 예약을 하면은 내가 재화를 받을 수 있어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둘 다 아니에요. 그러면 예약을 하니까 뭐가 생겼어요? 본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거지. 그치? 이것까지 요구한 거예요. 자, 예약상 권리자는 본 계약상 권리의 발생 여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결정할 수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 나는 당신과 본계약을 성립시키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승낙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야 그냥 바로 예약 완결권 쓰는 경우도 있고. 내가 예약 완결권을 안 쓰면 그러면은 본계약으로 안 가겠죠, 그렇죠? 자, 급부가 이행되면 채무자의 채권에 대한 채무가 소멸됩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해서 채무를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채무를 다함으로써 상대방의 채권이 사라지는 거. 요걸 뭐라고 한다고? 요거 뭐라 그래? 요거 변제. 변제라는 말은 알아두세요. 자, 불법행위의 책임은 계약의 당사자 말고도 누구한테 있어요? 방해자에게도 있죠, 그렇죠? 어떻게 책임을 진다? 손해배상. 자, 기억에 대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기억은 무엇입니까? 기차 탑승입니다. 자, 기억은 당연히 예약이에요, 계약이에요? 예약이 아니라 계약이라는 점을 까먹으시면 안 돼요. 자, 1번, 기차 탑승은 채권에 해당하고, 그러니까 기차 탑승을 요청하는 것이겠죠, 정확히 따지면은. 내 권리는 뭐냐면은, 이게 미묘하지만 구별을 할게요.
저 기차 탑승하고 싶습니다.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게 나의 채권이죠. 그리고 돈을 지불하는 행위는 그 채권의 대상인 급부에 해당한다. 아니죠. 자, 내가 기차 탑승해주세요라고 채권을 행사하면은 그 의무는 누구한테 있어요? 저 철도회사한테 있지. 그럼 급부의 내용은 뭐예요? 기차 탑승을 허락해주는 겁니다. 돈을 지불해야 되는 거는 뭐야? 나의 의무잖아. 그렇지 않아? 나의 채권이 상대방에게는 채무가 되는 관계. 그치? 자, 기차를 탑승하지 않는 것은 승차권 구입으로 발생한 채권에 대응하는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다. 기차를 탑승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의무가 아니라 뭘까요? 권리 아닐까요? 그렇죠? 기차 승차권을 미리 구입을 했습니다. 계약을 성립시키면서 자, 기차 승차권을 구입하는 건 예약이 아니라 계약이죠. 다만 이 기차를 탈 수 있는 그 권리를 언제 하기로 한 거야? 미래로 정해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내가 이 승차권을 사는 순간 뭐예요? 뭐 내일 12시에 기차를 탈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생긴 겁니다. 예약이 아니에요, 그쵸? 권리가 바로 생겼어. 권리를 맺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게 아니라 그냥 권리가 생긴 거잖아, 그치? 자, 승차권 구입은 계약 없이 법률로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서 서비스 제공받을 권리를 발생시키는 이런 거에 낚이시면 안 되죠. 뭐야? 이게 계약이죠. 계약 없이가 아니라 계약을 해서 제공받을 권리를 받은 거잖아. 여러분이 그 승차권 이렇게 뭐 예매라 그러지, 그치? 그거 돈 내는 순간 그게 일종의 계약입니다. 저는 막 사인한 적이 없는데요. 아니, 보통 사인해요. 신용카드 이렇게 긁으면 있습니다. 그렇죠? 자, 미리 돈을 지불하는 것은 미래에 필요한 기차 탑승 서비스 이용이라는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 것. 요걸 뭐라고 불러요? 요거를 이게 뭐야 이게? 예약이지.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 거면은 이게 뭐가 되냐면은 내가 이 승차권을 샀잖아. 그러면은 이 승차권으로 바로 기차를 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승차권을 내고 또 계약 그 내용대로 또 이거 해주세요 해야 된다고. 그게 아니잖아. 이 승차권이 있는 순간 그냥 바로 기차 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예약이 아닌 거지. 그쵸? 답은 몇 번이야? 3번이죠. 그쵸? 문제 읽어야지. 예약의 유형에 따라서 예약상 권리자가 요구할 수 있는 그 급부 내용을 정리를 해본 겁니다. 자, 예약상 권리자가 요구할 수 있는 급부. 해볼게요. 자, 뭐예요?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 그거 급식 제공 업체잖아. 그치? 예약상 권리자가. 자, 급식 제공 업체가 뭐야? 예약상 급부. 뭐 해달라고 하겠어? 계약 맺읍시다. 계약 뭐 승낙해 주세요. 그 다음에 본 계약상 뭐 달라 그러겠어? 저 급식 좋습니다. 뭐? 돈 주세요. 그렇죠? 자, 예약 완결권. 우리 식당 손님이죠. 식당 손님이 갔습니다. 식당 도착해서 뭐 해달라고 해요? 없어요. 예약상 급부는 없습니다. 바로 본계약 들어가는 거지, 그치? 밥 주세요는 뭐야? 이거잖아. 이게 차이라니까. 아, 1번이죠. 자, 이거 하나 해야지, 그치? 방해한 거. 특별한 행사를 앞두고 있는 갑은 미용실을 운영하는 을과 예약을 했습니다. 자, 예약.
행사 당일 오전에 머리 손질을 받기로 했습니다. 갑이 시간에 맞춰서 미용실을 방문해서 저 머리 손질 해주세요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눈치채셔야 되는데, 자, 갑이 미용실에 도착하는 순간 갑은 무엇을 행사했을까요? 예약 완결권을 행사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용실 주인한테, 을이지, 얘한테 뭐야, 승낙을 요청한 거 그딴 거 없고 그냥 바로 뭐야, 예약을 완결시켰어요. 자, 그러면은 뭐야, 그냥 바로 앉아서 머리 손질 받아야 돼. 근데 뭐야, 병이 있어. 병이라는 아이가 이미 머리 손질을 받고 있습니다. 큰일 났네. 자, 갑이 예약해둔 시간에 병이 고의로 끼어들었어요. 위법성이 있는 행위라 했습니다. 그럼 이제 끝났어요. 이게 뭐야? 불법 행위야. 병은 어떻게든 처벌받아야 되고요. 여기서 처벌의 내용은 뭐겠어요? 손해배상 해야 돼. 병은 손해배상 해야 됩니다. 자, 갑은 오전 10시에 머리 손질을 받을 수 없는 손해를 입었어요. 그쵸? 손해배상을 어떻게 해요? 돈으로 해야겠죠. 자, 여기서 쟁점은 뭐냐면은 한 가지만 이제 따져보면 돼요. 을에게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만 따지면 됩니다. 만약에 을이 자신의 고의나 과실인 것을 증명을 하지 못하면은 뭐예요? 내 잘못 아니에요라는 걸 증명 못하면은 을도 책임이 있지. 채무 불이행의 책임이 있고요.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해줘야 돼요. 근데 손해배상은 을이 할 수도 있고 누구야? 병이 할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한 명만 하면 돼요. 그래서 둘 중에 한 명이 하면 나머지 한 명은 안 해도 된다. 다 준비가 됐어요. 이제 들어갈게요. 자, 을에 과실이 있습니다. 뭐 방법이 없어. 을에 과실이 있으면 어때? 을이 해야 돼. 자, 을은 갑에 대해서 채무 불이행 책임이 있죠. 채무를 안 했으니까 책임이 있고요. 병은, 근데 병도 잘못했자. 뭐야? 병은 손해배상 채무가 있지. 자, 가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이 잘못해. 뭐 고의든 과실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잘못한 거고요. 자, 을과 병은 모두 갑에게 손해배상 해야죠. 그치? 근데 만약에 을이 배상을 하면은 병은 안 해도 되지. 둘 중에 한 명만 해도 되니까. 자, 이게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가 증명이 안 됐습니다. 이제 이게 헷갈린다고. 근데 있는지 없는지 증명이 안 됐으면은 을에게는 여전히 뭐가 있어요? 책임이 있습니다. 그쵸? 채무 불이행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을과 병은 모두 갑에게 채무를 지고 그에 따른 급부의 내용은 동일하지. 급부의 내용이 뭐겠어요? 손해배상의 내용이 뭐야? 뭐 해줘야 돼? 뭐 줘야 돼? 돈 줘야지. 돈. 손해배상, 돈. 그렇죠? 자, 가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또 증명이 안 됐어요. 그러면은 뭐예요? 역시 을에게도 잘못이 있어요. 병은 원래 잘못이 있고, 을과 병은 모두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므로 갑에게 손해배상 채무를 진다. 자, 틀렸습니다. 뭐가 틀렸어요? 자, 채무 불이행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을에게만 있죠. 병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어요? 손해배상 채무가 있죠. 원래 해야 되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은, 그러니까 을의 채무가 원래 뭐 있어요? 미용 이거 해주는 거잖아. 머리 손질 해주는 건데 그거는 을만 안 했죠. 자, 5번. 을에게 잘못이 없음이 증명이 됐습니다. 그럼 을은 이제 자유예요, 자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병이 어떻게 해야 돼? 손해배상 해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 복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복습을 한다는 거는 뭐냐면은 다시 읽어봐. 뭐 오늘 저녁이 됐든 내일이 됐든 A 이거를 읽으면서 예약 완결권이 발생하는 그 예약이랑 그리고 채권을 발생시키는 이 첫 번째 있잖아. 이 두 가지를 구별해서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됩니다. 이거 두 개의 차이를 설명하지 못하면은 학습이 제대로 된 것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123번 문제를 이 밑에 이거 보기 없이 혼자서 이거를 뚫어내야 됩니다. 그걸 하면은 이제 이 지문이 이해된 거고, 물론 이제 그 채무 불이행 책임에 대한 얘기는
이거는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이거는 가능할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